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joint probability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multiplication rule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론 챕터 3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ultiplication rule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E하고 F라고 하는 이벤트가 동시에 둘 다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서 공부했었던 조건부 확률에서 어,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조건부 확률이 주어졌을 때 joint probability, multiplication rule, 그리고 그것을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역조건부 확률,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노트에다가 많이 작성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하고 F가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것은 일단 F는 발생을 했고 이 F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 E가 역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표현을 다음과 같이 둘 다 발생했다라고 하는 멀티플리케이션 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증명을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직접 작성을 해보셔도 좋고요. 사실은 2가 먼저 발생하고 2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F가 발생할 확률, 혹은 그 반대로 F가 발생을 하고 F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2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작성하셔도 역시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multiplication rule, 즉 이 표현에 대한 증명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토의 예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이벤트 E, F 이렇게 두 가지만 고려를 하는데요. 항상 수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일반적인 학문에서의 최종 결론은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이벤트까지 고려했을 때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결국에 이벤트 1, 2, 3 그래서 n까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n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일단 2가 발생을 하고 2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 이벤트 2의 두 번째가 발생을 하고요. 역시 이벤트 1, 2는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 이벤트 3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텀은 이벤트 1부터 n-1까지 발생을 하고 그 조건 아래 이벤트 n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증명을 해보시려면 결국에 이벤트 1이 발생할 확률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부 확률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이 분모 쪽에 표현되는 이벤트 1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될 확률 분해, 그쵸? 이벤트 1과 2가 동시에 발생된 확률을 요 상단에다가 분자에다가 다시 작성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조건부 확률도 역시 이벤트 1과 2가 발생할 확률을 분모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이벤트 1, 2, 3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분자에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턴까지 작성을 하시고 여기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다 분모 분자를 이렇게 지우시게 되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서 분자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원리는 이벤트 두 개를 고려했을 때랑 똑같기 때문에 역시 얘도 쉽게 증명이 됐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저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것처럼 본인 강의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를 쓰시고요.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타이틀을 다시고 이벤트가 EF 두 개인 경우와 N까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라고 하는 게 조건부 확률과 같이 맞물리면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꼭 가능하면 스스로 3번 이상 남겨주시고요. 어차피 워드 파일을 파이썬 실습하면서 매주 어사이먼트를 제가 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물론 언급은 해드리겠지만 미처 언급을 못하는 부분도 본인이 강의 슬라이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제 필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연습장처럼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규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셔서 어떻게 보면 이메일로 전송을 하시는 거죠. 본인
개인 PC에 그 다음에 워드 파일에 붙여 넣으셔가지고 어사이먼트에 본인이 이번 주에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흔적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 영어 확률 이론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학생분들이 처음에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당연히 풀이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풀이를 이렇게 보지 않고요. 최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Celine is undecided as to whether to take a French course or a chemistry course. She estimates that her probability of receiving an A grade would be half in a French course and divide by 3 in a chemistry course. If Theron decided to base her decision on the flip of a fair coin,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she gets an A in chemistry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서에 노출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서에 있는 문장들을 좀 데피니션이랑 문제를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린이 아직 결정을 못했대요. 프랑스 수업을 들을지 화학 수업을 들을지요. 근데 한번 예측을 해봤을 때 A 학점을 들을 확률은 프랑스어를 들었을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 화학을 들었을 때 A 학점은 3분의 1일 것 같대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셀린이 너무 결정을 혼자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뭐 예를 들면 앞면이 나오면은 프랑스어를 듣자, 뒷면이 나오면 뭐 화학을 듣자 이렇게 나름 규칙을 정했겠죠. 그래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she gets an A in chemistry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항상 문장이 길어도 결국에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어하는 목적, 골이 뭐냐, 확률이 뭐냐라는 거를 꼭 염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화학을 들었을 때 기존의 화학을 들었던지 아니면 뭐 자기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측해 보는 거죠. She estimate. 예측을 했을 때 뭐 화학류의 교과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3분의 2의 확률로 A가 나왔대요. 근데 사실 이번 학기에 지금 고려하는 이 확률로는 화학을 듣는다고 해도 그게 3분의 2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올 텐데 그래서 결정을 못 하는데 동전을 던져서 결정을 할 거래요. 그러면 결국에 A라고 하는 학점을 받을 확률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결론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는 화학을 듣고 그 다음에 A를 받을 확률이죠.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화학을 들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동전을 던졌을 때 어차피 동전이 2분의 1씩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동시에 어, A라고 하는 확률을 받을 확률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도 사실은 본인이 2분의 1과 그 다음에 화학을 들었을 때 A라고 하는 학점을 받을 기대되는 확률 3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멀티플리케이션 룰에 의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니까 답을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쉽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푸시지 말고요. 저처럼 이제 문장을 기반으로 문장에 있는 확률을 어, 저희는 일종의 확률 식으로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은연중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 두 개가 주어지죠. 어, 프랑스어를 들었을 때 그 조건 아래 A를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케미스트리를 들었을 때 그 조건 아래 A를 받을 확률은 3분의 2지요. 그죠? 그다음에 그 케미스트리를 들을 확률은 어차피 동전의 앞면이든 뒷면이든 2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케미스트리의 컴플먼트. 그래서 C의 그 위첨자를 C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케미스트리의 반대는 여기서 프렌치잖아요. 그래서 프렌치를 들을 확률도 2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에 joint probability CA는 C와 그죠? 그 다음에
C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 A. 그죠?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요런 조건부 확률이 사실은 문제상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학을 들었을 때, 화학을 들었을 때, 그죠? A라고 하는 확률을 받을 확률. 요 문장이 결국에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다가 지금 케미스트리를 들을 확률을 곱하게 되면 결국에 케미스트리를 들으면서 A라고 하는 학점을 받을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일단은 답을 너무 쉽더라도 그냥 바로 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생각을 해보시고 문장제에서 내가 확률론 식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표현하실 수 있을지 노트에다가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답과 그 다음에 텍스트북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답을 좀 비교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개의 빨간 공과 4개의 공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임의로 이제 2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복원 추출은 아니에요. 한 번 뽑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이제 너무 쉬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고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챕터에서 고려되는 이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매번 이제 꺼낼 때 그 나올 수 있는 아웃컴들은 어, equally likely outcome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결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를 딱 포커싱을 두셔야 되죠.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both balls? 두 개의 볼이 빨강색의 확률은 그러면 처음에 한번 빨강색을 뽑았잖아요. 그걸 다시 집어넣지 않고 또 빨강색을 뽑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그 프리퀀리즘에서 즉 렐러티브 프리퀀시 측면에서 그냥 일반적인 확률의 정의를 보시면 전체 12개에서 2개를 뽑을 콤비네이션의 수분에 8개 빨간개 공 중에 2개를 뽑을 확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솔루션 1. 솔루션 2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12개니까 12개에서 하나 뽑고 또 2개 뽑고 분의 빨간색에서 하나 뽑고 또 하나 뽑고 요런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를 먼저 뽑죠. 그러면 12분의 8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뽑혀겠죠. 그러면은 전체 샘플 수도 12에서 11로 줄어들게 되고 빨간색도 8에서 7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돼요. 그죠? 2는 이미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1은 이미 발생을 했고 이 2가 발생을 그죠?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루션 3에서 결국에는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의 정의를 바탕으로 역시 쉽게 푸실 수 있고 세 가지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 B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트를 다르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빨간색 공은 R이라고 하는 웨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흰색 공 같은 경우는 이제 W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A에서 풀었던 식의 웨이트까지 고려해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확률은 만약에 다음과 같이 웨이트가 주어졌을 때 역시 2개의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 솔루션 3에 각각의 볼, 특히 빨간색 볼은 빨간색 볼끼리 그 다음에 화이트 볼은 화이트 볼끼리 웨이트를 곱해서 총 웨이트의 이벤트에 해당되는 웨이트로 써주셔서 식을 변경을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joint probability 이론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N명의 이제 남자가 있는데요. 파티를 하고 있는데 N명의 남자가 모자를 이제 던지게 돼요. 그래서 파티장 가운데로 던졌어요. 그래서 막 섞었어요. 그랬을 때 그 누구도 본인의 모자를 갖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서 왜 모자로 하나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각자 다른 사람의 선물을 갖고 싶죠? 왜냐면 본인 선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모자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세요. 그랬을 때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장이 이제 길어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거죠.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none of the men selects his one hat?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라고 하는 거를 N명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가질 확률로 이벤트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HI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I번째 사람이 본인의 모자를 받을 확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요 P라고 하는 확률을 표현함에 있어서 HI를 이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P라고 하는 확률은 H1 컴플리먼트 교집합, A2 컴플리먼트 교집합, 그 다음에 AN 컴플리먼트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딱 봤을 때 떠올리는 게 뭐예요? 그죠? 네,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이죠. 그래서 HI를 모두 더한 다음에, 더한 거, 그죠? 더한 거를 고려해서 요 교집합을 모두 더한 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모두 더한 거를 저희가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구하시려면 1에서, 그죠? 모두 더한 케이스를 이제 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확률론에서 간단한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실질적으로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나열을 하고 궁극적으로 어떤 숫자까지 저희가 답을 구하려면은 결국에 간단한 수학적인 표현으로 쭉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인클루전 부분을 저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제너럴라이션 텀을 이용해 가지고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식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 그 모든 사람이 본인의 모자를 뽑을 확률은 각자 본인의 모자를 뽑는 거니까 n 가지의 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p 그쵸? 좀 확대를 해보시면 네, 그래서 p 1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probability of h1 그죠? hi라고 하는 거를 i가 이제 1, 2, 3, 4, n까지 변하면서 각자 자기의 모자를 뽑을 확률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모자를 뽑는 확률을 n번 발생시키면 결국에 그게 n명이 각자 모자를 뽑을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H1과 H2가 발생하는 부분을 당연히 빼줘야겠죠. 그러면서 그 두 개씩의 모자가 같을 확률은 n에서 두 가지 케이스를 뽑을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n choose 2. 그래서 n choose 2를 h1과 h2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앞에 이제 곱하게 되고요. 이런 케이스가 n choose 2만큼 발생을 하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generalization term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probability of H1이라고 하는 거 그냥 n분의 1이죠. 그리고 n분의 1에 한 명이 뽑고 두 번째 사람도 본인의 모자를 뽑을 확률이기 때문에 n분의 1 곱하기 n-1분의 1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세 명도 inclusion, exclusion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 가면서 가기 때문에 n 추주 3에 n, n-1, n-2 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generalization term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generalization term 같은 경우는 제가 inclusion, exclusion 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부족하시고 또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신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맨 처음 텀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콤비네이션을 풀어가지고 표현해 보시면 2 팩토리얼 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은 제너럴라이제이션 텀에 n 마이너스 n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디서 많이 보신 형태죠? 예, 테일러 전개입니다. 테일러 전개. 그래서 테일러 전개는 2의 x승을 1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 더하기 3 팩토리얼 분의 x2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고 요때에 저희가 만약에 x에다가 때로는 뭐 1을 넣어보기도 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기도 하는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을 이제 넣어보시면 요 형태랑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거를 공학 계산기라던가 아니면 파이썬이라던가 울프람 알파라던가 기존 툴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이미 알고 계신 값이기도 하지만 0.367이라고 하는 거를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n명의 사람이 파티를 해서 각각의 모자를 센터에 던지고 막 섞은 다음에 본인이 자기의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뽑을 확률은 대략적으로 0.3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궁극적으로 요거를 수식적으로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요 표현은 다음과 같이 당연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안 상태에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챕터 2에서의 사실 문제였는데 챕터 2에서 제가 일부러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챕터 3에서 같이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는 챕터 3에서 문제가 뭐냐면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exactly K of N? 그죠? N명 중에서 K명이 정확하게 본인의 모자를 가질 확률이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K명은 본인의 모자를 갖고요. N-K명은 본인의 모자를 안 갖는 거죠. 아까 전에 N-K가 K명이 본인의 모자를 갖지 않을 확률은 이미 이렇게 구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구해왔고요. 그 다음에 K명이 본인의 모자를 가질 확률은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사람이 N분의 1의 확률로 모자를 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하나 적어졌으니까 n-1분의 하나를 뽑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n이잖아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k번째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마치 요거는 저희가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텀을 표현을 할 때 요 n-1 표현한 거랑 똑같거든요. 이 부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 플러스 1이 붙는지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n이잖아요. 두 번째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두 번째가.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작잖아요. 그러니까 k 마이너스에 플러스 2를 해주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n-k의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n-k를 앞에 곱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joint probability 또 다른 말로는 multiplication 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에 관련돼서 간단한 이론 문제부터 약간 생각을 요하는 이론 문제까지 대략 3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비록 간단한 문제 같지만 본인이 문제를 푸시고 정말로 필기, 노트에다가 본인이 본인만의 필기 답안을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거랑 비교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그런 수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